시장 인사이트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초반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피부 미용, 피부 의료기기 등으로 인해서 오늘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네. 최근에 계속해서 움직인 종목들도 있고 또 다시 관심을 좀 받는 기업들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이 관광 코스 중에 하나로 정말 대두된 곳이 바로 병원이라고 하는 소식. 네. 야, 외인들이 벌써 1.2조를 썼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뭐 K뷰티, 뭐 K, 우리 뭐 여러 가지 K만 붙여 들어가면 네. 진짜 요즘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만큼 미용마저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알령 관련 이슈, 무비자 관련 이슈, 오늘 네. 또 특히 한알령 관련 이슈에서 종목들의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따라서 그 관련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울 관광의료, 그러니까 관광 코스가 된 병원 관련해서 네. 우리가 한번 피부 쪽, 제약 바이오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피부 미용, 미료, 의료, 기기 관련주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시장들이 시장의 주도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는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외신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니쥬란이라는 부분인데 이거 맞아본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정말 피부가 좀 좋아졌다, 강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좀 보면서 요즘 피부에 좀 관심이 많아서 정말 이게 입증이 된 거라고 하면 어떻게 같이 맞으러 가보실래요? 저는 언제나 영광입니다. 네. 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의료 관련주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차트를 통해서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LNC 바이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최근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인데요. 급등이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 니쥬란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네. 니쥬란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자 관련해서 비슷한 제품이 좀 없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리투오라는 이 또 제품 자체가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데 품절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상한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달려주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왜 이렇게 LNC 바이오를 체크를 했냐면요. 네. 국내 피부 이석제 이식제 시장 점유율 45%나 지금 이렇게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을 보면 거래량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을 해줘도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종목들 있죠. 공부했던 종목들을 보면 급등을 해도 밀리지 않고 또 한 번의 상승을 보여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점유율이 45%나 되고 있고 지금 보면은 풍목별 동남아, 일본 시장에 대한 뭐 허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관련 업종에서는 좀 주도주, 대장주의 역할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단기 급등을 보여줬어도 음봉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을 줄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상승을 하고 밀리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또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따라서 48,000원 지지가 되는지만 확인이 되고 5만 원 다시 돌파를 하면 추세형 움직여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를 좀 잘해 주셨지만 국내에서 인기가 있다, 품절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뉴스가 나올 만큼 좋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잘 팔린다 손 치더라도 외국으로 제품이 좀 나가야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찾아본 결과로는 싱가포르 쪽에서는 이제 품목 허가를 좀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정말 큰 중국 쪽에서는 지금 품목 허가 신청 대기 중이라고 또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혹시나 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요? 게임 체인저가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FDA 인증을 받은 그런 상황이라 글로벌에 대한 그 기술력이 일부 인정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 대한 이슈가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생각하시고요. 가격, 지킴선 돌파, 지킴선을 보시면서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리쥬란을 통해서 꾸준한 우상향 상승을 하는 종목인데요. 최근 관련해서 잠깐 쉬어감도 있었지만 오늘 재차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독보적으로 잘 팔리는 제품,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국내 1위 그리고 점유율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점유율이 60%나 넘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께 제가
요 구간 끝에서 여러분께 이미 이야기를 드렸고 네. 움직였고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뭐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자, 파마리서치가 주도주인데 최근에 좀 약하다. 그래서 시장이 꺾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신나는 목소리는 시장이 한 며칠 전부터 다시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줬고 파마리서치가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간다?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처럼 이런 이슈, 경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밀림이 없다라는 건 수급적으로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기술적으로 하나만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구간에서 상승을 하고 조정을 주고 또 옆으로 다시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단번에 5일선 키스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현 구간에서 거래량만 조금만 진행해주면 좋은데 여기에서 일단 유럽에 대한 시장 진출까지 재료까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현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정고점 구간 충돌, 돌파하기 위한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시장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좀 주도주로 좀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파마 리서치.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휴메딕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드렸던 LNC 바이오와 함께 제휴를 하면서 알려진 기업인데 이 LNC 바이오보다는 지금 상승폭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휴메딕스는 매출비 중 35%가 필러 관련 사업이에요. 35%가. 그래서 최근에 과거에 이렇게 상승해줬다가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성장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보시면 베트남, 미국, 러시아 수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외에 대한 매출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반바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반도체 지금 이슈가 있을 수 있죠. 바이오 해당 종목이 되겠죠. 2차 전지 아직까지는 하방 경직이 나오는데 상승에 대한 시그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반바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이 주식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휴메딕스에 대한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네.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최근에 수익을 냈던 종목들하고 비슷한 패턴이에요. 거래량이 나오고 상승을 해주고 제가 확대를 해드리면 이거 단기적으로 좀 한 며칠 상승한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매물 구간에서 윗골이 다는 양봉은 재료만 있다면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에이 진짜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공부하고 리뷰 종목들에 대해서 약간의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의료, 이런 바이오 또는 제약 같이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메딕스는요. 오늘 가격대에서 62,000원 가족 지키는지 지지되는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65,000원을 돌파를 하면 급등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방금 우리가 LNC 바이오도 살펴봤고 휴메딕스도 지금 살펴보는 중인데 제휴를 한 지금 회사들이잖아요. 네네. 자, 관련해서 이제 9월 15일부터인가요? 중국 단체 관광객 네. 무비자 관련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관련주들도 조금 더 탄력을 좀 받을 거로 보이는데 네.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으로 조금 더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이게 추세적인 흐름도 있고 수급과 거래량으로 볼 땐 저는 휴메딕스가 조금 더 급등형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피부, 의료기기를 설명을 드렸지만 그 외에 한알령 관련주들이 있죠, 시청자분들. 네. 어떤 업종들에서 수급들이 몰릴지도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랜만에 또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오늘 자회사 관련한 이슈가 좀 있으면서 상승음이 좀 나왔습니다. 네, 자회사 관련 이슈가 있었고요. 차바이오텍은 워낙에 좀 끼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최근에 보면은 하락을 해서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바닥을 충분히 다졌고 현 구간대 바닥 여러 번 다졌거든요. 그리고 미국 자회사 세포 유전자 치료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고 현 구간대 밀림 없이 거래량이 반등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현 구간대에서 우리가 매물이라고 생각했던 이 중심축을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요 가격대 그러니까 11,000원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또는 바로 상승하지 않더라도 요 가격을 유지해서 횡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관련 업종들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네. 주도 업종이 상승하고 그 이후에 이런 그 개별 업종으로 돈들이 좀 퍼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제약, 바이오 이런 쪽은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11,500원 돌파하면 차바이오텍도 좀 어려운 힘이 있었지만 급등형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 지금 살펴본 종목들 피부 미용과 의료기기 관련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일단 뭐 급등기가 좀 있는 종목 휴메딕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종목들 중에서 혹시 탑픽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탑픽이 좀 될까요? 제가 만약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요. 네. 저는 LNC 바이오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번 우리 진짜 주식 일부에서 주도주다라고 얘기했던 네. 바로 파마 리서치. 그러니까 왜냐하면 급등 형태의 종목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추세적이고 안정적인 흐름을 좀 뭐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종목이 이 관련 업종을 이끌어가는 그렇게 주도주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의료기기,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인사이트 주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요일 날 주택 관련된 정책이 또 한 번 발표가 됐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뭐 직간접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집중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은 이 부동산 정책은 단기성이 아니에요. 네. 한번 이렇게 정책을 이야기하면요, 꽤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오늘 핵심 키워드가 인테리어 그리고 모듈러 네. 그리고 GTX입니다. 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설 통합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키워드를 체크를 했지만 오늘 구분은 이렇게 키워드 3개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종목 공부를 해드리려고 제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뽑아왔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일 먼저 살펴볼 종목은 바로 삼성물산이 되겠습니다. 삼성물산, 최근에 상승 흐름이 좀 나왔지만 지금 구간에서 어떤 좀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자, 시청자분들 이거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삼성물산이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건설주라고 해서 체크를 했지만 또 하나 지주사의 지주 역할.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법 개정에 의해서 이 지주사에 대한 호재 하나,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적인 흐름, 옆으로 횡보가 아니라 전고점 돌파하기 위한 직전 하나, 둘, 그리고 건설주로서 세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듈러, 사우디 중심 사업 추진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구간에서 너무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급등형은 아니지만 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관련 업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맘 편하게 한번 수익 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네. 맞을 것 같아요. 나는 맘 편하지 않지만 급등주가 좋아라고 하시는 분은 잠시 후에 급등주 시그널을 보셔야 되니까 채널 고정하시고요. 따라서 저는 삼성물산을 지금 구간의 가격 체크를 좀 한다라고 하면 17만 원 지지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겠고요. 18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전고점 돌파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호재가 있기 때문에 더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18만 8천 원 전고점 구간인데요. 이 구간 돌파하잖아요. 네. 주도주의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건설주뿐만이 아니고 지금 지주사에 대한 역할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요. 삼성물산을 분석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삼성물산 최근 연속적인 외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모습 앞으로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지켜볼 종목은 NRB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인데 모듈러 관련된 전문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책 중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중에 모듈러 주택 이걸 좀 강조를 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강조가 될 수 있는 게 설비에 대한 비용도 줄 뿐더러 이제 일부 만들어서 나오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시간도 단축되는 게 있어요. 엄청 줄어들겠죠. 엄청 줄어들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모듈러 사업이 더 이렇게 성장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비즈니스가 확대가 되고 이러한 공법이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관련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봐야죠. 그래서 NRB가 신규 상장 이후에 힘을 못 썼어요. 못 쓰다가 지금 이렇게 모듈러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은 늘 이렇게 시장의 평가를 받습니다. 상승을 하고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통 여기에서 다시 밀리면 내려갈 수는 있어요. 내려갈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오늘
관련주, 그러니까 NRB를 갖고 온 이유는 일단 재료가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일 수 있고 또 하나가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그 갭, 그 가격대 라인을 그려놓고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승 쪽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물론 이탈을 하고도 다시 돌파했을 때는 속임수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두 가지가 있어요. 재료가 나오고 그리고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런 경우에 윗골이 달고 전고점 돌파 직전에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라는 게 아까 우리 앵커님하고 이야기해드렸지만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모듈러 사업이 부각이 됐다 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따라서 저는 13,500원 가족지킴선 유지를 하고 14,000원 돌파하면 급등형 전고점까지도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네. 모듈러 관련된 관련주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 정책으로 오늘 움직임이 좀 나왔지만 네. 뭐 애초에 조금 돌아가 보면 재건주와도 좀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재건에도 같은 공법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재건 이유가 있을 때도 늘 이렇게 건설주들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재료적인 측면에서 늘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조선주에 모든 돈들이 집중되어 있지만 이런 관련주들을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진짜 주식 일부에서 알려드리는 그 기법과 기준이 있죠. 그거를 활용하셔서 대응을 잘 해보셔도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금호건설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저도 오늘 찾아보다 보니까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수주 확대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급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금호건설은 뭐 워낙에 건설주로서 부각이 됐던 부분이라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일단 생략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시청자분들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 중에 급등한 것들 보면요. 제가 잠시 후에도 설명드릴 건데요. 한번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고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답니다. 이거 공통적인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주식 일부가 시작되고부터 여러분들께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네. 물론 주가라는 게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밀리지 않고 여기에서 돌파를 할 경우에는 주도주가 되거나 시간이 지나서 리뷰 종목에서 수익률이 이만큼 될 경우가 많더라고요. 건설에 대한 이슈.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상기에 건설주들, 건설업종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그리고 금리 인하기에 나오면서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종들에 대한 변화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4,000원 지지되는지 보시고 4,200원 돌파를 하면 금호건설 급등 형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려 볼게요. 네,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우원개발입니다. 자, 이 종목은 가끔 정부 정책 관련해서 지하 터널, 뭐 해저 터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끼가 좀 있었던 종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이건 기술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인데요. 제가 실전 매매를 할 때도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들께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윗꼬리 만들고 캔들이 모양이 있는데 그 가격이 중심축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지나고 나서 이 당시에 있었던 이 거래량을요 좀 매집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걸 올가미 기법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중소형주 우원개발뿐만이 아니고 대형주 중에서 보면 혹시 앵커님 막 블록딜이라든지 갑자기 이만큼 거래량이 있고 나서 대형주가 막 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원개발은 재료가 있고 그동안에 조정을 주고 현재 이제 그 재건축이라든지 또는 이제 건설업종 재료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좋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의 주가만 보더라도요. 밀림이 없이 전고점을 하나씩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드려도 현 가격대에서요. 보통 이렇게 상승을 하고 눌렸다가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상승 조정, 옆으로 횡보 조정이라고 해요. 그거는 하락할 때마다 누군가가 산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전고점을 물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3,300원 지지가 되면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데 제가 시청자분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9시에 보통 일반적인 거래량보다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3,5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기대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볼 종목은 동부건설이 되겠습니다. 저도 뭐 건설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잘 보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 기술적인 모습은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최근에 좋은 재료들이 있었어요. 4,300억 광교교산 공공주택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에 네. 선정이 되기도 했고 또 24년도에는 여전히 건설주들이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서서히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 돈은 정보를 선행하는데 어. 그렇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가는 실질적으로 상승을 하고 밀리지 않고 밀리더라도 같은 그러니까 하락했던 각도하고 똑같은 데칼코마니처럼 접으면 같은 각도로 상승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수급 관리를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네. 한 번 흔들고 움직였다. 그런데 지금 정고점 구간에서 멈췄다. 거래량이 증가가 됐다. 양음양, 음봉이면 그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시장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동부건설은요. 6,100원이 지지가 되는지 6,500원이 돌파가 되는지를 보면 이거 건설주들 중에 대장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격 체크하시고 그 흐름을 계속 쭉 추적을 해보시면 왜 이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를 잘 알게 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KCC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에 집중된 종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최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좀 기억해두자라는 패턴, 그 패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네. 급등주 시그널의 종목을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뭘 말씀드리냐면 정고점을 돌파하다가 한 번 실패했잖아요. 네.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포기를 할지 말아야 돼요. 조정을 줬다가 다시 한번 올랐는데 또 안 됐어요. 그리고 4일 조정 주고 지금 다시 한번 돌파를 합니다. 이 KCC는 포기할 줄 모르는 종목인 거죠. 그럼 네. 뭐예요? 결국에 포기할 줄 모르는 종목에 이슈가 있고 그리고 정고점까지 돌파해주는 양봉을 보여줬다면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건설 관련주 또 인테리어 관련주 중에서 주도 업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있는 부분 패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종목 갖고 왔구나. 뭐 가족치킨선 이거라고. 그리고 상승했네. 맨날 오르는 상승 아니에요. 패턴 공부를 계속 하시고요. 공부하시고요. 하락하는 거 보지 마시고 상승하는 것만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주식 고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KCC는 40만 원 지지가 되는지 보시고 42만 원 돌파하면 방금 앞전에 여러분들 정고점 돌파하는 거 봤죠? 급등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설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살펴봤고요. 자, 다음 인사이트 주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인사이트 주제 우리가 좀 강조했었다가 최근에 좀 이야기가 없었던 2차 전지 네.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뭐 핵심 키워드도 있지만 최근 또 미국의 조지아 공장 쪽에서 네.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을 했잖아요. 맞아요. 자, 관련해서 조금 시화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조지아에서 안 좋은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앵커님 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에너지원이 석유에서 전기로 바뀌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전기를 장악하는 국가가 세계 1위 국가가 될 거고요. 전기를 장악하는 기업이 세계 1위가 될 거예요. 네. 그럼 그 저장 어디다 하죠? 석유는 탱크, 석유 보관 탱크가 있잖아요. 근데 전기는 어디다 보관해요? 바로 이 SS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하더라도 이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악재는 누군가에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바로 살펴볼 텐데요. 한참 추세를 타고 상승하던 모습에서 지금은 이거 추세가 좀 꺾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눌려 있는 상태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계속 말씀을 드렸고 네. 지난번에 최초에 이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올라왔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ESS, 전기를 장악하는 기업 국가가 1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하락한 것이라면 이건 기회라고 봐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32만 5천 원이 지지가 되는지, 지지된다면 여기서 하방 경직 나올 거예요. 그리고 35만 원을 돌파를 하면 다시 추세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삼성 SDI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상승 탄력도가 다른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눌림폭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네, 역시나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제가 이제 계속 해드렸고요. ESS 그리고 지금처럼 저장 장치는요 단기 종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에 북미 관련해서 네. 공략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외부적인 악재로 인한 하락은 기회다. 이거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죠. 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나온 악재는 그건 기회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조정은 아주 잔파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측면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19만 5천 원이 지지가 되는지 그래서 20만 5천 원이 돌파가 되는지에 따라서 추세형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ESS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랑 연결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지금 산업하고 연결하셔서 이 업종들을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신성 ENG가 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2차 전지와 연관 짓기보다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키워드도 그쪽으로 좀 잡아주신 것 같은데요. 자, 관련해서 종목. 정말 좋아하는 패턴인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 양봉,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패턴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네. 너무나 좋은데요. 지금 이게 거래량이 증가가 됐잖아요. 실패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고 그랬죠? 거래량이 증가가 됐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거래량이 살짝 증가가 됐는데 제일 큰 양봉, 두 번째 양봉, 작은 양봉을 보여줬어요. 네.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패턴일 때요. 세 번째 공략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음봉이 나올 확률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패턴, 긴 양봉 거래량, 중간 양봉 거래량, 그리고 작은 양봉 거래량은요. 제 기법상 매집이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 가격대에서 저는 이제 ESS 관련해서 좋게 보고 있고 급등형 패턴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현 가격대에서 1,600원이 지지가 되고 1,700원을 돌파하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윗꼬리를 매물을 소화 완벽하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급등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분석하니까요. 신성 ENG의 흐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차 전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ESS 더 집중하자. 마지막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인사이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인사이트 HBM 관련해서 준비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HBM, AI 시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 정도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었고 최근 들어서 HBM 관련된 자체 칩 만드는 이런 회사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순환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네.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요즘 테슬라에 대한 반도체 칩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반도체에 대한 이슈를 보시면서 종목을 좀 살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반도체 관련해서 HBM뿐만 아니라 CXL 등 뭐 색다른 기술을 가진 그런 부분들이 다시금 또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부분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요 이렇게 볼게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너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궁금하시다? 그럼 제가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너튜브에서 여러분들하고 매일매일 무료 방송, 라이브 방송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너튜브에 전태룡을 검색하고 오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많이 다뤄들었으니까 생략을 하고 자, 저는 하나 마이크론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 우리가 마이크론. 좋아하는 패턴과 급등형 정고점 돌파에 대한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종목부터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 마이크론을 보면요. 역시나 미국 펠립스 고객사의 납품 논의가 되어 있고요. 긍정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차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좋아요. 지금 여기에서 거래량이 반등이 되고 상승을 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다시 올라가 줬는데 네. 현 구간대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소부장주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야기해드리기 전에 뭔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여기에서 거래량만 동반되면 요거 장대 양봉 나옵니다. 최근에는요. 중소형주라도 급등 형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13,500원 지지가 되는지 14,500원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다시 가격의 매물 구간에 신고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요.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지지선을 보시면서 내일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PSK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이제 탈피를 좀 하고자 움직임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구간 홀딩스가 더 붙어 있는. 네. 저도 찾아봤더니 PSK가 홀딩스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인데 이 종목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PSK는 우리가 지난번에 체크를 한번 했기 때문에 네. 홀딩스도 관련 종목들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 소부장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네. 이제 급등 형태의 공부를 했지만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서고 정배열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법적인 패턴을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보면 그동안에 못 올라갔어요. 과거에 진짜 이렇게 끼는 모습을 보여줬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오랫동안 저는 조정 끝났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확인을 해보면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고 있고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 진짜 반바지에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살아나는 거라고 하면 현 구간대에서는 정배열 초입, 대시세 초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PSK에 대한 홀딩스가 진짜 좋다고 이런 부분보다 네.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업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체크하시고요. 36,000원 가족지킴선 체크하시고 38,000원 돌파하면 급등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부터 또 지켜봐야 될 급등주 시그널 나온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개별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종목들에 대한 개별 보시면 제약주와 바이오와 그리고 반도체예요. 결국 반바지 내에서거든요. 네. 제가 차트 보면서 또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살펴볼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던 적이 있어요. 관련해서 이제 OLED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OLED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청자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한 번 실패했죠. 우리 포기 안 한다고 했어요. 다시 전고점 돌파 직전에 있습니다. 저거 너무 높은 거예요. 어찌됐든 바닥을 향해도 손절은 있고요. 네. 위를 향해도 손절은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지키신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주도주 신고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폴더블폰 이슈가 있기 때문에 46,500원 지지가 되는지 보시고 49,000원 돌파하잖아요. 덕산 네오룩스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의 확률이 좀 더 높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급등 시그널 종목은 리노공업이 되겠습니다. 리노공업, 이것도 반도체 쪽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리노공업으로 보면 이거 패턴이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네. 신고가의 흐름이 있고 전고점에서 이제 고개 든 게 있거든요. 리노공업은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래량과 지금 현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약간 후행 지표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고부가 속해 물량 급증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8,000원 지지가 되는지 49,000원 돌파하는지를 보면서 추세형으로 갈 가능성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쪽에서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가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지켜보면 이거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 앵커님하고 여러 번 보니까 그 패턴들이 좀 익숙해지시죠? 네. 셀트리온 제약 갖고 온 것도 여러분들 제가 패턴 때문에 그래요. 전고점이 있고요. 물론 제약주 중에서 약하기는 하지만 뭔가 관리가 되고 있고 이제 전고점 매물을 물론 돌파하려다가 무너지고 돌파하려다 무너지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장대 양봉이 나온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그런 원칙하에 셀트리온 제약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하고 몇 번 또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가격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적어보세요. 52,500원 지지가 되는지 살펴보시고요. 54,5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그널 종목은 메타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급등 흐름이 나와 주었는데요. 자, 일단 봉합사 관련해서는 글로벌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잘 팔리고 있다. 이런 부분이겠죠. 네, 봉합사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약간의 패턴인데 저는 장악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요. 과거에
모든 매물을 그냥 한 번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어허.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둘 게 뭐냐면요. 네. 아, 오늘 많이 상승했어요. 이게 기억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늘 종가가 6,730원인데 그 위에 주가가 움직이면 이건 그대로 상승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음봉이 나오면 그 날이 아니라 다음 날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이 가격만 지키시면 돼요. 6,200원 지지가 되는지 6,600원 돌파해서 그대로 상승하는지만 기억하시면 이러한 패턴에 대해서 급등주를 잡아보실 수가 있고 혹시나 급등 안 하더라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는 내일장 이슈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공부한 픽 종목들이요. 요즘 급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움증권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좋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휴원스글로벌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바이오 그리고 제약 이런 쪽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통해서 어떤 흐름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이 한국 BNC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 급등형에 대한 흐름, 그리고 지금 방금 필러 시장에 대한 본격 시장 진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잠시 후에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키움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상법 개정 관련돼서 이슈가 좀 나온다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양도세 관련해서도 이런 이슈들이 좀 뭉쳐진다면 상승 흐름이 좀 제법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픽 종목을 해왔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부국증권에 대한 급등이 있다고 가져왔는데 네. 또 갖고 올 수 없어서 이번에는 약간 변곡을 갖고 왔습니다. 상승을 해주고 옆으로 움직여주고 개정안 관련 이슈가 좀 좋아요. 대주주 이슈도 있고 만약에 지금 요 며칠 하반 경직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에서 20만 6,500원을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럼 돌파할 가능성이 크고 전고점까지 갈 가능성이 큽니다. 뭐를 돌파했을 때? 22만 원을 돌파했을 때.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급등형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체크하시고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픽 종목은 휴원스글로벌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 눈에 띄는 게 바로 지주사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주사에다가 이건 또 하나의 패턴인데 최근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을 때 네. 상승하려고 하다가 속고 상승하려고 하다가 속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휴원스글로벌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에 돌파하려고 하다가 물론 다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지주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46,000원 지지되는 거 보시고요. 49,000원 돌파하면 전고점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픽 종목은 한국 BNC가 되겠습니다. 필러 시장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초반에 살펴봤던 휴메딕스 관련해서도 필러 시장 성장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자, 한국 BNC도 좀 기대해 볼 만하죠. 일단은 뭐 비만 치료 그 주사 특허도 있고요. 또 거기다가 중국 식약처 승인 획득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급등하고 옆으로 횡보하는데 아직은 움직이진 않지만 저는 네. 이런 흐름을 관리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만 증가가 되면 한번 급등 양봉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원칙 공식이 있습니다. 4,900원이 지지가 되는지 5,200원이 돌파하는지를 보면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